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뉴스 24입니다. 올해선 보리, 양파, 마늘의 수급 대란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정부의 예상치보다 훨씬 많은 물량이 생산되면서 제때 수급 조절을 못했기 때문입니다. 네, 정부의 부정확한 관측이 하루 이틀 일은 아니지만 그로 인한 수급 불균형의 피해가 오롯이 농민들에게 집중되는 게 큰 문제입니다. 정부의 생산량 예측이 얼마나 빗나간 건지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부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전망이 줄줄이 빗나가면서 농업계가 혼란에 빠졌습니다. 올해 산 보리, 양파, 마늘이 당초 정부의 전망치보다 더 많이 생산되면서 수급 대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보리, 마늘, 양파 생산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보리 생산량은 20만 3톤으로 최종 집계됐습니다. 연간 보리 수요량이 12만 톤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2배 가까이 과잉 생산된 겁니다. 당초 농촌진흥청은 올해 보리 단수를 시바르당 402kg으로 예상하며 보리 생산량이 17만 5,700톤 안팎일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단수는 무려 457kg으로 농진청 예상치보다 13.7%나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보리 생산량도 전망보다 14%나 증가한 겁니다. 양파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지난 5월 농업관측에서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을 126만 5천에서 129만 9천 톤으로 추정했는데 이내 올해 날씨와 작황이 예상보다 좋다며 중만생종 양파 생산량 전망치를 계속 높여왔습니다. 7월 농업관측에선 양파 생산량 전망치가 132만 4천 톤까지 늘었습니다. 그러나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양파 생산량은 137만 8천 톤으로 농경연의 마지막 전망치보다 5만 4천 톤이나 많습니다. 농경연은 6월 상순 이후 발생한 열구로 산지에서 자연 폐기된 양파가 약 2만 8천 톤인데 통계청은 이를 생산량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생긴 오차라고 설명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열과라는 게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통계청에서는 그 열과는 기상품으로 체제를 않고 모두 포함을 시키는 반면에 저희들은 그 부분을 좀 제외를 했고요. 그게 한 2만 톤 정도 좀 넘게 돼요. 하지만 자연 폐기된 물량을 반영하더라도 정부의 전망치보다 2만 6천 톤가량이나 과잉 생산됐습니다. 마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경연은 당초 올해 마늘이 36만 9천 톤 생산될 것이라고 관측했지만 통계청의 최종 집계에 따르면 이보다 1만 9천 톤 많은 38만 8천 톤이 생산됐습니다. 이처럼 생산량 전망이 부정확하다 보니 정부는 적절한 수급 정책을 펼치지 못했습니다. 양파 마늘 농가들은 적어도 4월에는 정부의 선제적 대응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묵살됐습니다. 농가들은 뒤늦게 이뤄진 정부의 수매 비축 역시 부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추진돼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정부는 농업 관측과 통계의 불일치를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와 같은 유례 없는 작황 변동 상황까지도 감안한 관측 기법을 개발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NBS 뉴스 김인경입니다. 정부의 주요 농산물 생산량 예측이 줄줄이 빗나가 농업 현장이 혼란에 빠졌다는 리포트 보셨습니다. 그럼 취재 기자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인경 기자. 정부의 예상치와 최종 통계 사이의 차이가 굉장히 큰데요. 이에 대해서 정부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네, 농식품부는 통계청 조사 결과가 나온 당일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브리핑의 요지는 통계청과 농경연 농업관측의 조사 시기, 조사 방식 등이 달라서 통계청 결과가 마늘 양파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란 얘기였습니다. 예를 들어 양파의 경우 통계청 조사는 열구 피해를 입어 밭에서 폐기된 2만 8천 톤, 또 경남 지역에서 추가로 수매된 1만 5천 톤 등이 고려되지 않은 생산량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물량이 이미 시장 격리가 됐거나 또 될 예정이라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네, 정부가 나름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지만 일반 농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의 경우 이번 사태의 원인을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현재 농업 통계는 전문성과 정확도가 떨어진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먼저 조사기관이 다른 게 큰 문제입니다. 2008년 3월 정부 조직 개편으로 농업 통계 업무가 농식품부에서 통계청으로 이관됐습니다.
현재는 수확 전의 생산량 관측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하고 수확 후의 생산량 집계는 통계청이 하고 있는데요. 이렇다 보니 조사 규모와 방식의 일관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통계청의 생산량 조사 결과는 표본 조사 구역을 방문해 실측 조사를 벌이거나 농가에 면접 조사를 하는데 아무래도 전수조사가 아닌 표본 조사에 그치다 보니 정확도가 낮다는 평가입니다. 농업 관측 또한 발표 시점마다 관측 수치가 크게 바뀌고 급기야는 가장 최근 발표된 전망치도 통계청과 차이가 큰 실정이라 농민들로선 어떤 통계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빠진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발표된 농업 관측과 통계청의 최종 발표 사이에 격차가 크면 농민들에게는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네, 지금과 같은 농산물 수급 대란이 반복돼 농가 소득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 겨울 월동 무배추부터 올 봄과 여름 감자, 보리, 마늘, 양파 등이 과잉 생산돼 가격이 줄줄이 폭락하는 사태가 일어났죠. 생산량이 예상치보다 늘어나면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인건비를 포함한 생산비가 매년 오르고 있기 때문에 당초 기대했던 수익을 올리지 못하면 농민들은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농민들이 최근 정부와 청와대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하며 대규모 시위에 나선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같은 수급 대란 사태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할까요? 네, 수요량과 생산량 예측을 정확하게 하는 게 우선입니다. 농민들은 농업 통계의 정확도가 지금처럼 떨어지거나 또 각 기관들의 계산법이 제각각인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농업 통계의 주체를 일원화해달라는 겁니다. 사실 이 같은 농산물 수급 대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지금처럼 생산이 과잉되면 찔끔찔끔 산지 폐기를 하는 땜질식 처방을 내놓을 게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농식품부는 현재 가동 중인 채소산업발전기획단에서 주요 농산물의 정확한 수요량을 다시 산정하고 있고 또 연내에 채소산업 발전 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어떤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네, 농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민경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농촌 곳곳에 골프장이 우후죽순 들어서면서 농민들이 힘들게 가꾼 삶의 터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프장이 농경지와 가까운 낮은 산에 조성되는 데다 잔디에 뿌리는 농약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촌과 골프장의 갈등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현장을 최다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강서구의 과해동과 오곡동 일대. 조용한 서울 외곽 지역으로 비닐하우스 농가가 밀집한 곳입니다. 그런데 인근에 짓기 시작한 골프장이 완공을 앞두고 주변 농민들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필요한 활주로라든가 계류장이라든가 정비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만드는 건 저희도 할 말이 없지만 굳이 일부의 특정인을 위한 골프장을 만들어 있어야 되냐. 거기다 또 그렇게 농약을 과도하게 살포하는 반환경적인 시설을 했어야 되냐에 대한 의문은 제시하고 있는 거죠. 골프장이 들어서면서 다양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농민들. 특히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 때문에 올해 배수확은 포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골프장에서 날아오는 공입니다. 비닐하우스를 뚫고 들어와 농사를 망칠 뿐만 아니라 민명 피해도 우려돼 농민들의 걱정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여기 사람이라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고 이게. 그래서 우리는 이 위험성 때문에 자꾸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는 공 안 넘어간다 안 넘어간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 거고 우리는 자꾸 보완하라 이러는 중이에요 지금. 이처럼 골프장으로 인한 민원은 전국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서울 외곽 순환고속도로 옆에 위치한 고양시의 한 골프장. 지난 2008년 개장해 운영 중인데 부지를 추가 확장해 증설할 예정입니다. 이곳 역시 골프장 옆에 농가들이 밀집해 있어 농민들의 피해가 극심한 상황입니다. 마을과 골프장의 거리는 10m 남짓. 골프장에서 물을 가둬놓는 저류지가 마을과 가깝다 보니 그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공주 어느 곳에서 이 저류지가 터져가지고 주민들이 죽고 하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이게. 마을 인근에다 하기에는. 근데 지금 가장 큰 저류지가 이 당천말 바로 위에 있고요. 여기도 지금 바로 밭과 주택 바로 위에 있습니다. 특히 주민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건 밤에도 환하게 켜져 있는 골프장의 조명입니다. 이 조명은 농사에도 악영향을 미칩니다.
친환경 농업단지인 전라남도 한평의 대동면 일대. 이곳 역시 골프장 건설 소식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마을 근방에 골프장이 들어서면 친환경 농업을 고수해온 마을 전체가 농약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를 임대해 농사를 짓는 경우 땅 주인이 골프장에 토지를 팔게 되면 농사를 접고 고스란히 땅을 넘겨줘야 할 상황입니다. 골프장에 들어오게 되면은 제가 살고 있는 거주지, 그리고 집, 축사, 그리고 제가 삶터의 땅 모든 것을 잃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어디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것은 이주비밖에 없는데 제 삶의 어떤 터가 없어져 버리는 그 가운데에서 이주비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생계에 가장 지금 타격을 입기 때문에 저에게는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여러 지역에서 농민들과 골프장 사이에 마찰이 끊이지 않는 상황. 보다 자세한 내용은 오늘 밤 9시 이슈 현장 속으로 해서 전해드립니다. MBS 뉴스 최다희입니다. 글라디올러스는 화려하면서도 다양한 빛깔 때문에 경조사용 화환이나 장식용으로 많이 애용되는 꽃인데요. 10년 전만 해도 외국 품종에 의존해 국산 품종을 찾아보기 힘들었는데 최근엔 고품질 국산 품종이 속속 개발되면서 농가 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현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농촌진흥청은 최근 국립원예 특작과학원 전시관에서 여름꽃 글라디올러스 신품종을 선발하기 위한 개통평가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선보인 개통은 여름철 장마와 더위에 강한 개통, 꽃이 많이 달리는 개통, 시원한 녹색의 색상을 지닌 개통 등 10개통입니다. 원교 CE176 개통은 흰색의 대형 중생종으로 구근 증식이 잘 되는 특성을 갖고 있고, 원교 CE177은 연분홍색의 대형 품종으로 꽃대가 휘는 증상이 적고 꽃이 일찍 핍니다. 이번 평가회에는 재배농가와 종묘업계, 유통업체와 소비자들이 참석해 소비시장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 육성 품종과 새로운 개통에 대한 기호도를 평가했습니다. 장마나 이 더위에 국산 품종이 외국 품종에 비해서 상당히 좋아가지고 그 상인이나 유통업체에서도 상당히 선호해서 좋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붓꽃과에 속하는 글라디올러스는 꽃이 크고 화려해 절화 형태로 경조사용 화환이나 장식용으로 이용합니다. 주로 미국과 네덜란드에서 품종을 개발해왔지만 농진청이 1995년부터 외국 품종을 대체하기 위해 품종 육성에 착수해 현재까지 55품종을 개발해 보급했습니다. 국산 품종 중에서는 2002년 개발된 화이트앤쿨 품종이 더위에 강하고 꽃대가 휘는 현상이 적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단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국산 글라디올러스는 지난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화훼 공판장 거래에서 외국 품종보다 2배 정도 높은 한 묶음당 최고가 1만 원에 거래되면서 시장을 주도하는 품종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국산 품종의 보급이 확대되면서 국산 품종의 시장 점유율도 2008년 3%에서 2018년 30.2%로 10년 새 10배나 늘었습니다. 현재 흰색은 국산 품종이 자리를 잡았는데 분홍색이나 녹색계 품종은 아직 외국 품종이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화색의 국산 품종을 계속 개발하고 또한 작기도 여름철뿐만 아니라 겨울이나 봄에도 그 꽃을 생산할 수 있는 작기를 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농진청은 폭염 등 고온에서도 꽃색의 발현이 잘 되고 수확량이 많은 품종 개발에 주력해 5년 후에는 국산 품종 보급률을 40%대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NBS 뉴스 이영경입니다. 다음은 지역 뉴스입니다. 전남 곡성 석공농협이 일본 여행을 취소한 관광객에게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지역 대표 쌀인 백세미를 주는 행사를 펼쳤습니다. 행사 대상은 100만 원 이상의 일본 여행 상품을 18일 이전에 계약했다가 해지한 사람으로 석공농협 홈페이지에 여행 관련 서류를 등록하면 매일 선착순 100명에 한해 백세미 10kg 한 포가 지급됩니다. 한승준 석공농협 조합장은 위약금을 물고서라도 일본 관광을 취소한 분들에게 친환경 쌀로 보상을 해주고 싶었다고 행사 기획 의도를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최근 친환경 학교급식 실무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실무협의회는 최근 열린 회의에서 상반기 학교급식 지원 사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완 및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한 지역산 식재료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한 광역 및 시군 단위 학교급식 지원센터 설립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적극 권고할 계획입니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대부도 염해지에서 토마토 재배기술 개발 현장 평가회를 실시했습니다. 간척지 같은 염분이 높은 토양에 토마토를 재배하면 일반 토마토보다 육질이 단단하고 당도가 높은 토마토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도동기원은 이 점에 착안해 올해 4월부터 염해지 토마토 재배를 연구해 왔습니다. 새로운 재배 기술로 생산된 염해지 토마토는 당도가 일반 토마토에 비해 2배 정도로 높고 크기는 다소 작으며 육질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경상북도 농업기술원은 최근 품종보호권 등록이 완료된 17개 작목, 129개 품종을 수록한 경상북도 육성품종 해설집을 발간했습니다. 이번 해설집에는 경북도에서 육성한 129개 품종의 특성과 육성경과 재배 유의사항 등이 수록돼 있습니다. 도 농업기술원은 해설집을 시군 농업기술센터와 농업인 등에 배포하고 육성품종의 보급 확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에 관한 어려운 용어나 개념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풀어쓴 농업백과 시간입니다. 혹시 농산어촌 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아이들을 외국이 아닌 우리 농촌 등으로 유학 보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최근 학교 공부에 쫓기고 스마트폰과 인터넷에만 빠져 지내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교육의 방향을 제시하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농산어촌 유학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그 효과는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 꼴찌 수준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삶에 대한 만족도 역시 OECD 주요 27개 국가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각종 사교육에 쫓겨 친구들과 어울릴 시간이 부족한 데다 사회적으로 아동 범죄가 늘어나면서 집 밖에서 자유롭게 뛰어날 기회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들에게 행복한 삶을 되찾아주기 위한 농산어촌 유학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농산어촌 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아이들이 농산어촌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지역학교에 다니는 걸 말하는데요. 부모 대신 다양한 농가유학센터의 생활지도사 선생님,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지내며 농촌 생활을 체험하는 겁니다. 학교에서 받는 정규 수업은 그대로 따라가지만 방과 후 시간에 학원에 가는 대신 자연을 벗삼아 다양한 놀이를 하고 생태 체험을 할 수 있는 게 특징인데요. 농산어촌 유학을 선택한 대부분의 부모님과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한 달간 촌스테이에 참석한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아이들의 우울 지수가 감소했고 자아 존중감은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또 스스로 공부하고 규칙적인 식습관을 갖는 등 행동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폐교 위기를 맞은 농촌의 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해 시작된 농산어촌 유학은 지역 살리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2010년 전국 3곳, 교육생이 57명에 불과했던 농산어촌 유학생 규모가 7년 사이 4배 이상 늘어나 지역 학교를 살리는 데 큰 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런 긍정적인 효과에 힘입어 농림축산식품부는 2010년부터 매년 각 지역의 농촌 유학센터를 선정해 유학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더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건강한 몸과 마음을 심어주는 것과 동시에 소멸 위기에 처한 우리의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농산어촌 유학. 우리 아이들과 농촌의 미래를 함께 열어가는 새로운 교육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길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풀어쓴 농업백과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NBS 뉴스 24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